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도예전공 황갑순 교수입니다. 저희 학교는 그 백자를 중심으로 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백자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유학이나 그 표면 처리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그 도자 공예를 본다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깊은 전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예술의 형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따라서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감성이나 어떤 시대적인 감성,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세계적인 어떤 범위에서 그 여러 민족이나 문화의 감성을 이어줄 수 있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자기는 뭔가 실용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늘 손으로 잡는 어떤 그런 사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햅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로 연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약 연구에 있어서도 잡았을 때 촉감이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온 레베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 도자기 보면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 형태나 보통 아주 아름답고 질이도 너무 좋아서 저한테 다른 문화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우리 고향은 아주 시골이라서 한 50명밖에 없어서 그냥 어렸을 때 동생이랑 놀고 싶었을 때 여기저기 찾을 수 있는 걸로 어떤 거 발견했어요. 나무 아니면 돌 아니면 여기는 흙 실험인데 여기 안에 그 왕효랑 섞어 있어서 이거는 솜인데 솜하고 흙이랑 이렇게 같이 모이면서 그 소성한 다음에 이거 태버리고 여기 안에 그 솜 스트럭처 나오는 거예요. 미술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좀 일상과 분리된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예술을 하고 싶었는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도자기잖아요. 그래서 그 흥미를 느끼게 돼서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곡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직선이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처음부터 그 바닥에 닿는 면까지 그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한 형태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더 편하고 더 친숙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같이 저와 그런 제 도자기를 써주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금속공예 전공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서도식 교수입니다. 금속공예는 그야말로 금속을 소재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전공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리로 만들어진 물건, 철로 만들어진 물건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된 예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문화재 속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만은 그런 어떤 다양한 금속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하는 그런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속공예 전공은 이 대학에서 한 역사가 4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저희 대학이 도예 전공하고 금속공예 전공이 같이 지금 두 개 전공이 있는데 그 두 개 전공을 학부에서 같이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전공이 세분화되면서 금속공예 전공만 학부 때부터 시작하게 되죠. 대개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금속은 역시 단단한 소재고 물성이 굉장히 단단하죠. 단단하고 광택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택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견고성을 또한 일단 기물이 다른 도자기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깨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광택이나 또 그 구조 때문에 현대적인 감각과 매치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네. 근데 왜 선생님은 공예가가 되기를 마음 먹으셨어요? 뭔가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것처럼 손하고 마음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을 해서 어떤 그 정성스러운 어떤 일을 하면서 매일 내가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찾았다는 것 같아요. 공예가 머리하고 몸이, 손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금형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비밀 같은 거죠. 그 금형을 딱 열어보면은 그게 뭐에 쓰이는 물건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형태는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형태가 나올까 뭐 이런 거 상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고 그러면서 금속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구나. 근데 왜 선생님은 공예가가 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뭔가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것처럼 손하고 마음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을 해서 어떤 그 정성스러운 어떤 일을 하면서 매일 내가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찾았다는 것 같아요. 공예가 머리하고 몸이, 손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공예가가 좀 참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되는 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가치들을 이렇게 부여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 혼자 시작을 결정하고 혼자 일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동안 최대한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일이 완성이 되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만족감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실현 측면에서의 어떤 기쁨, 그런 것도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 다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주체적으로 스케줄링 할 수 있고 또 주체적으로 뭘 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작업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노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런 점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으실 텐데 아이들한테 공예 교육을 통해서 어떤 얘기들이 전달됐으면 하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다.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일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 일의 어떤 질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일을 하는 목적이나 일을 하는 대상이나 일의 결과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삶과 다른 어떤 존재들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좀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과에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전 면접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그 내성적이거나 쑥스러운 건 좋은데 근데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가지지 못하고 그냥 되게 진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보면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그래서 자기 주관은 있었으면, 그리고 그 주관이 그러니까 공예에 대한 애정, 그런 사랑,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학생이면 좋겠고 끈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바라는 게 많으시네요. 저는 일단은 아주 쉽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만드는 게 재밌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뭔가 호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수동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시키는 거 잘하는데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건 어떨까, 뭐 저런 건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런 탐구 자세 이런 게 있는 학생들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학생이나 다 좋아요. 방황하는 학생은 들어와서 자기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있는 학생은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어떤 이런 학습의 기회를 갖는 학생들이 뭔가 자기를 찾는 좋은 귀한 젊은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야단은 제일 많이 치시잖아요. 맞아요.